자, 안녕하십니까. 평주에서 전해드리는, 오늘은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HLB와 SK케미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회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더불어서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회사인지 알겠으나 이 방송을 듣고 이 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 본질적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이 부분은 카페를 통해서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좀 더 자세한 부분이 궁금하시다 라고 하시면 카페를 통해서 한번 다운을 받으셔서 IR 자료를 한번 보시고 보유할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보유에 대한 그 마인드가 좀 틀려질 것 같아요. 그래서 SK케미칼부터 먼저 얘기를 해드리자면 SK케미칼의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. QOQ 이제 분기별로 봤을 때는 좀 줄어들었고 매출이 연도별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늘어났다. 하지만 영업이익 자체는 좀 적자 전환을 했고 이 세 가지 파트로 진행을 하는데, 첫 번째는 이제 케미칼, 이제 화학 쪽 관련된 부분에서 재활용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. 그래서 리사이클이라고 하죠. 이제 재활용 비즈니스 화학 제품에 대한 그런 판매, 그게 하나가 있고요. 그리고 제품 및 상품을 안정적 판매 노력 지속, 이건 위탁 생산을 의약품 생산 관련된 부분으로 좀 진행을 하는 모습인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연결 자회사인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이제 연결된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움직임이 있다. 그래서 신약을 만드는 쪽은 SK 바이오사이언스고요. 동사는 제품 및 상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업 부분별로 실적에 대한 부분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케미칼 쪽, 리사이클링 케미칼 쪽은 꾸준하게 안정적인 수익 캐시카우를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, 그리고 이 신약 관련된 부분 말고 이 위탁 생산 관련된 부분, 판매 위탁 의약품 관련된 부분도 결국에는 나름 좋은 캐시카우 역할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. 근데 매출이 그렇게 큰 매출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이익 자체도, 이익단도 그렇게 크진 않다. 하지만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. 반면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관건이에요. 그래서 적자 기속을 계속 하고 있죠. 그래서 연결로 잡히면 결국에는 적자로 좀 전환이 되고 있어서 이게 얼마만큼 좀 잘 유지가 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지분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이제 SK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회사가 제일 위에 있고요. 여기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이제 SK 케미칼이 소속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SK 케미칼의 이제 자회사들이 SK 바이오사이언스와 기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신약에 나는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SK 바이오언스 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리사이클링 관련된 화학 제품을 사업을 계속 나는 관심 있게 보고 있다,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면 SK 케미칼을 매수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 자체는 차트로 언급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차트로 좀 얘기를 해드리면, 이 매수한 가격이 상당히 이제 높게 매수를 하셨더라고요. 거의 20만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매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떨어질 만큼 다 떨어진 흐름이에요. 20만원대 샀으면 거의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손실이 나고 있는 흐름이잖아요. 그래서 일단은 좀 기다려 보시고 반등이 좀 나올 것 같긴 한데, 반등이
얼마만큼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반등이 나오면 한 뭐 단기적으로 한 7, 8만원 정도까지는 움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지금 시점은 결국에는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얼마만큼 잘 빠르게 좀 성장성 있는 사업들을 영위를 하는지가 관건일 것 같고, 아니면 그냥 본업에 대한 케미칼 사업이 아예 그냥 좋아져서 실적이 흑자로 전환되든지, 그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. 그렇지 않고서는 뭐 계속적으로 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. 떨어질 만큼 다 떨어진 것 같고, 그래서 반등을 하는데, 반등은 한 7, 8만원까지는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,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뭐 지금 시점에서 매도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. 굳이 뭐 매도한다라고 해서 뭐 다른 쪽에 들어가서 수익을 또 낸다는 보장이 없잖아요. 그래서 뭐 또 매매를 잘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, 뭐 어찌됐든. 그리고 HLB는 지금 이제 HLB 이슈가 이게 좀 이슈잖아요. HLB 지금 파이프라인을 보면 이제 가남, 이 항서제약과 병용 투약을 하고 있는 이제 이 가남 신약 관련된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식품의약청으로부터 요구서를 받았잖아요. CRL을 받아서 최대한 빨리 이제 보안 서류를 제출을 하라고 얘기가 나온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결국에는 이제 상당히 좀 실망 매물이 한꺼번에 좀 나오면서 약세 흐름으로 전환됐죠. 그래서 그 항서제약의 캄렐리 주막 병용 관련된 부분 FDA 이제 CRL을 받았는데, 이 캄렐리 주막에 대한 이제 어떻게 제조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조 방법 관련된 부분, 뭐 이런 부분으로 좀 얘기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이제 얼마만큼 빠르게 항서제약에서 반응을 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, 뭐 그래서 길게는 뭐 1년 6개월, 1년 7개월이 걸린다는 사람도 있고, 짧게는 뭐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걸린다는 사람도 있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일단 이 CRL이 이제 실패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보안 서류만 뭐 제출하면 되는 부분이고, 또 그 약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제 제조 그 방법 관련된 부분, 제조에 대한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라, 그리고 이게 이제 6개월, 7개월 정도 걸렸었던 부분이 92%의 이제 해당되는 기업이 이제 이렇게 CRL로 발행을 받고 이제 통과된 회사들이 92% 정도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대부분 다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우려할 것 같지는 않은데, 항서제약이 이제 중국 업체잖아요. 그래서 중국 업체이기 때문에 좀 태클을 거는 게 아닌가라는 뭐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더 자세한 부분은 저보다 뭐 HLB 관련돼서 원체 강성주주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저보다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차트로만 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차트를 보시면 결국에 이제 실망 매물이 좀 나왔고,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가 3만원대 후반이라고 하셨잖아요. 그러면 거의 뭐 이때 매수하신 것 같은데, 근데 뭐 한 두세 배, 세네 배 정도 나왔으면 수익을 좀 챙기셨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하신 것 같아요. 뭐 어찌됐든 뭐 지난 거니까 어쩔 수 없죠.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수익권이긴 한데, 일단 뭐 6개월, 이게 이제 얼마만큼 빠른 시일 안에 대처를 하는지가 관건일 것 같고,
대신에 이제 기대를 해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원체 이제 언론 플레이를 잘하잖아요, HLB가. 그래서 다른 쪽에 대한 거를 아예 그냥 부각을 시켜서 이거를 좀 없애버리는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지금 엄청 많잖아요.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 중에 지금 뭐 삼상 쪽에 들어간 그런 부분이 위암 3차, 4차도 있고요. 이것도 이거 뭐 단독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 어찌됐든 그 안구 건조증도 있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예 좀 부각을 시켜서 더 빠른 시일 안에 뭐 일단 뭐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, 뭐 다양하게 뭐 대응을 하려고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회사가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하는지가 관건일 것 같고, 오늘은 항서제약 부사장님이 이제 어떠한 최대한 빨리 제출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장중에 16%까지 상승을 했어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하게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제 한 5만원 내에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한 이 정도 흐름에서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, 근데 이제 시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결국에는 뭐 아래든 위든 좀 열어놓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죠. 근데 지금은 수익권이라 조금 잘 버티실 수가 있는데, 이게 이제 3만원대 후반으로까지 가면 그동안에 수익을 본 거를 이제 손실로 계좌에 찍히는 걸 보시기 때문에 좀 흔들리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올라가는 시점에 뭐 수익을 좀 챙긴 다음에 다시 또 뭐 재접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제 거래량이 엄청 실리는 흐름이잖아요. 이 실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때 매도를 못한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있는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이때 이제 거래량이 실렸던 시점에서 결국에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 물량들이 결국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아니면 이제 확실한 뭔가를 이제 이거를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사측에서 또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좀 전략을 짜겠다, 뭐 아예 그냥 다른 쪽으로 뭐 전략을 세우는 거를 이제 강력하게 좀 표명을 한다든지, 뭐 아니면 그러니까 뭐 라이센스 아웃 같은 거를 이제 발표를 한다든지, 뭐 이러면 이게 어느 정도 좀 방어를 좀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워낙 또 언론 그 플레이를 잘해서 우리 진양훈 회장님이 그래서 또 뭐 어떻게 대처를 잘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일단은 반등을 기다려 보자. 반등하는 시점에서 좀 수익을 좀 챙기고, 차라리 뭐 자리를 잘 잡으면 다시 매수를 하는 방법으로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위에서 사신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매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거의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 지금 10만원대나 9만원대 매수하신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. 주위에 보니까 이때 매수하신 분들이 좀 있어서 지금은 뭐 아닌 것 같고요. 반토막이니까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럼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.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